지난 이틀간 저희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남욱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드러난 의혹이 더 구체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간 뒤 또 다른 핵심 인물 김만배 씨는 몇 가지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두 키맨이 충돌하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김만배 씨의 구속 심사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오효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 심사에서 검찰과 김만배 씨 측이 치열하게 다퉜다면서요? 네, 오늘 심사는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서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일찍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 양측은 PPT 자료를 통해서 각자 주장을 압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이고 또 이번 사건이 뇌물이 오간 부패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것도 없고 또 자신은 뇌물을 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검찰이 오늘 법정에서 이 녹취록을 틀려고 했습니다. 검찰에게는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파일 속에 있는 김 씨의 목소리와 대화 내용 또 분위기 등을 통해서 이 김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도 이 정영학 녹취록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던 만큼 재판부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 녹취록을 변호인에게 제시만 하도록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뇌물 혐의가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주장이 엇갈렸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과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한 700억 원 모두를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 원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 포인트인데요. 우선 김 씨 측은 곽 의원 아들에게 준 건 산재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도 뇌물을 준 적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5억 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간 4억 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이 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만배 씨의 혐의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00억 원 넘는 뇌물 공여, 1,000억 원 넘는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입니다. 김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오래 써온 휴대전화를 바꿨고 해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구속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첫째는 755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50억 원도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둘째는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줄 수 있게 사업 구조를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 김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횡령 혐의입니다. 김 씨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55억 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로비 자금 목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구속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던 유 전 본부장의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회사 돈 473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해 회사 경비 영수증으로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빌린 것이란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은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김 씨 변호인 측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 조사의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서엔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모두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을 민간에 몰아줄 수 있도록 초기에 설계를 함께 했다고 의심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100억 원 이상 손해를 보도록 두 사람이 공모해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 유 전 본부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인 김 씨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또 다른 사업자들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역할도 영장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4인방의 이름이 구속영장에 모두 담긴 겁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시킨 내용을 적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팀으로 들어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공모지침서엔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대신 건설사의 입찰은 제한하고 금융권 금융수익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른바 대장동 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벌 수 있도록 공모지침이 설계된 과정을 영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공모지침서를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핵심 4인방이 안팎에서 공모해 작성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며 배임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2015년 이후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설계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김만배 씨가 반박한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유동규 씨에게 700억 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묘한 차이를 보였고 이재명 지사는 한 번 만난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주장은 결국 검찰에서 중요하게 수사할 의혹들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JTBC 뉴스룸에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고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2015년 이후에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는 한참을 쉬었고. 남 변호사는 2015년 구속 기소되는데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으니 빠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1,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이후 남 변호사가 김 씨와도 수시로 만났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JTBC 취재진에 남 변호사는 사업 관련 상의를 하고 제한적이지만 대장동 관련 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넘어선 윗선의 개입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2019년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개발이익 배당 수익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검찰 의심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내용을 포함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달라고 청탁하거나 700억 원을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 변호사와 김 씨, 정 회계사 모두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로 진위가 가려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재입니다.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겼다는 김만배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그분은 유동규 씨고 그 윗선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심 인물들의 말이 달라 이건 분명히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아직 검찰이 그분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그분이 등장합니다. 김만배 씨가 대화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발언 속 그분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유동규 씨에게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현재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럼 서로 어떻게 호칭을 했나요? 그냥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그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앞서 김 씨는 검찰 조사 직후 그분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했다며 그분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해당 발언을 한 적 없고 그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아직 김 씨를 상대로 그분 발언과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의 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물었을 뿐 그분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거나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녹취록이 나온다는 그분,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넓은 범위에서 이재명 후보까지 수사 대상엔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야당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그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윗선이 아니냐는 겁니다. 천화동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해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지는 확고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면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그분이 등장하긴 하지만 언론 보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언급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야당은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검도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오히려 야당과 브로커가 결탁한 사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화 맥락상 그분은 민간 투자 부분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지사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네들 수익을 계속 깎아먹는 존재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